그때가 제가 재수를 하고 이제 대학교 입학을 앞둔 이제 초겨울이었었거든요. 제 인생에서 가장 추운 겨울이었죠. 솔직히 세상 다 다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. 죽으려고까지 생각했습니다.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도 또 무서워할 틈이 없었어요. 다쳐서 피를 철철 흘리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말짱해 보이는데 저희 시우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와가지고 아니 애 말짱한데 우리 애는 지금 피가 철철 나는데 뭐 하는 거냐. 그 간호사가 지금 우선순위가 당신 아이는 이거 치료하면 되지만 이 아이는 당장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때 이제 되게 그때 무섭더라고요. 첫 집을 가진 거고 이제는 아이들도 다 키워나서 나도 이제는 조금은 숨 쉬고 좀 즐기면서 살 수 있겠다 했는데 사실 시우가 발병을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병원식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관리는 정말 잘 됐어요. 비당뇨 애들이랑 그렇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어요. 근데 아이가 안 커요. 정말 그 당뇨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도 나중에는 우리 혈당을 조금 내려놨더라도 우선 아이도 커야 되니까 고혈당이 계속 정말 높은 고혈당이 계속 유지돼야 그게 정말 몸이 안 좋은 거지.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적절하면은 괜찮거든요, 사실. 일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인슐린 치료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하지만 자라나고 있는 소아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과는 약간 좀 다른 혈당 조절 기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은 그 나이와 성장 단계에 맞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 줘야 됩니다. 그것은 당뇨병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. 아이들이 먹고 싶은 욕구와 또 혈당 조절을 해야 되는 이제 엄마 부모님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 그 진료 현장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얘기를 해주고 그 안에서 좀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뭐랄까 저는 기계 가공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주로 선반 가공이라고 동그란 쇠를 가공을 해가지고 정밀 가공 쪽에 한 몇 년 전에 마라톤 하다가 다리 부상으로 발등에 실금이 살짝 가가지고 한 2개월 정도 쉬은 적이 있어요. 그때는 완전 뭐랄까 롤러코스터랄까 혈당이 그래프가 낙타등 아시죠? 낙타등 모양 그래 되는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근데 규칙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4, 50km는 계속 뛰거든요. 그걸 꾸준히 하면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빈도가 훨씬 줄어듭니다. 혈당이 그냥 스무스하게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. 인슐린 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이제 외부에서 인슐린을 줬는데 그 이제 반응을 어떻게 하냐는 건데 예를 들면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좋아요. 근데 운동을 잘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인슐린 맞아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죠. 자기가 그 병에 대해서 알게 되면 두려움이 좀 없어져요. 근데 병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 막 막연히 들은 거 가지고 하니까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났나 보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게 우선은 교육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병에 대해서 알고 그다음에 내가 왜 혈당을 관리하고 예를 들면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지 그런 것을 이해하고 이 동기가 유발되면 훨씬 관리하기 쉬워요. 다른 게 아니라 불편한 거죠. 안경을 낀 사람과 안경을 안 낀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비당뇨인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. 항상 3개월마다 정기검진일을 정해서 오고
그 기준을 3개월로 잡은 건 당화 혈색소 검사를 하면 이제 3개월간의 혈당 평균을 볼 수 있거든요. 마라톤 선수한테 항상 옆에 페이스메이커가 붙잖아요. 그거랑 비슷하게 볼 수 있지 않나. 저희한테 있어서도 인슐린이 페이스메이커처럼 옆에 계속 붙어 있어줘야 돼요. 그러면서 이제 삶에 있어서 혈당의 리듬이라든지 그리고 속도도 그리고 혈당이 안정적이게 되게 리드도 해주고요. 저 옆에서 항상 보조해주는 페이스메이커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인슐린은 이제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거고 또 그냥 단순히 맞는 걸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정확한 용량이 필요할 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노력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네요. 아주 잘하는 분들은 보면 인슐린 맞는 용량이 하루에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. 많이 나면서도 당은 또 아주 예쁘게 거의 정상에 가깝게 유지가 되거든요. 그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. 매 순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이런 그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의사는 굉장히 쉽죠. 그냥 주사 맞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. 근데 그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봐도 굉장히 감동스러울 때가 많고 또 이게 하루 안 하면 또 금방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는 이런 병이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자신의 상태를 보아야 되는 이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시우로 인해서 그 아이로 인해서 정말 시작을 한 거예요, 이 일을. 지금도 사실 저는 아이 셋 두고 딴 일 이렇게 바빠서 못해요. 그냥 지금 하는 일도 저는 뮤지컬 이것도 다 저희 일형당뇨 아이들을 위한 그런 뮤지컬이지. 그냥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저희가 나을 수 있으면 저희는 그 희망은 대신 놓진 않아요. 저희가 지금도 웃을 수 있는 건요 언젠가는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웃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. 아이가 또 긍정적이어야 또 저도 긍정적이고 저도 긍정적이야 또 아이도 긍정적이고 그렇게 살려고 해야. 저는 물론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이라 생각합니다. 내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다. 솔직히 멘탈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.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과 그다음에 열심히 공부하는. 처음에는 엄청나게 큰 화였거든요, 인생에 있어서. 근데 사실 복까지는 아니지만 당뇨로 인해서 제가 조금 더 신경 안 쓰고 무심할 수 있었던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요. 그리고 오히려 당뇨가 걸리기 전보다 좀 더 자신감 있고 좀 더 밝고 긍정적이게 생활하려고 하는 게 제 스스로도 느껴져요. 그래서 전화위복이 아닐까